오늘 또 특별한 시간으로 월요일 시간 문 열어보려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한 3, 4개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요. 잘 놓고 보면 또 이 안에서 살아남는 섹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지, 시장이 앞으로 연말, 연초 분위기를 또 흘러가면서 이들은 굳건히 이 자리를 또 유지하게 될지 스토리를 쭉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전력기기 집중 분석으로 다뤄보죠. 신재생과 함께 섹터 전반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8월에 나오시고 그죠. 네, 3개월 만에 오셨다고. 네. 그때 거의 뭐 나스닥도 빠지고 한국 시장도 빠지고 전력기기도 빠지는 와중이어가지고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놓고 보면 또 안 오셨던 그 기간 동안 지수는 더 힘들었는데 네. 전력기기는 살아남는 섹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이, 잘 버티고 있네요.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유가 있겠죠? 네. 하나둘씩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10월에요. 미국이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여파가 한 차례 더 10월, 11월 신고가 행진의 그 초고압 변압기, 신고가 행진에 도움을 줬다고 보시는지 한국에 어느 정도의 기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송배 전망, 특히 장거리 송배 전망인데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변전소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변압기, 차단기들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한국 업체들한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규모로 치면 사실 15억 달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한화 기준으로 한 2조 원 규모인데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 1년에 쏟아붓는 돈이 한 150에서 200조 원 정도 돼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 리포트를 쓰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송배 전망이 왜 이렇게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장거리 송배 전망을 지금 건설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보시는 미국 지도에서 중부와 남부 쪽에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이 있죠. 풍력이랑 태양광이요. 근데 전력 수요는 서부와 동부 쪽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옮겨주려면은 이런 송배 전망이 건설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되고, 경제성이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싼 발전원 중에 하나인데 지역적인 편중성을 극복을 해서 값싼 전기를 수요처에다가 옮겨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대규모 전력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도에서 봤었을 때 텍사스를 보시는 게 좋아요. 텍사스 보시면 이제 서던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송배 전망 프로젝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네. 저게 건설이 되면은 텍사스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외부 전력망과 교류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21년에 겨울 폭풍이 텍사스에 네. 와가지고 테슬라 차주들은 차고에다가 테슬라 집어넣고 삼성전자 팹도 대정전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자연 환경도 있지만 텍사스는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을 때 어디다가 보낼 데가 없어요. 받을 데도 없고. 그런데 저런 서던 스피릿이라는 장거리 송배 전망이 건설이 되면은 텍사스가 외부 전력망이랑 처음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런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송배 전망 건설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조 원 규모에게라고 보셨던 분들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안전성, 경제성을 잡기 위해 이쪽에 굉장히 좀 진심으로 전력 계약을, 그러니까 지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숨은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이 수요는 미국 쪽에서 전력망 사이클 피크아웃 아니고 계속 강한 걸 확인했어요. 네. 그럼 우리 기업들도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증설이 또 피크아웃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은 발맞춰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보니까 사실 공급이 나오면은 사이클을 조금 더 빨리 끝낼 수는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증설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네. 국내외 기업들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한국에는 이제 일진전기가 10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홍성 제2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튼이라고 하는 배전전력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되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3분기 실적 발표 때 150억 달러 정도의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2분기 때 실적 발표 때는 100억 달러 증설하겠다 했는데 3개월 뒤에 50억 달러를 더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증액을 했냐? 그건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로 인해 가지고 전력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배전 전력기기도 같이 필요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증설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증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여름부터 확실히 그런 기조들이 더 강해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이클은 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변압기 가격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추세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면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년 하반기까지도 저는 좋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지금 전력 수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력 수요가 사실상 0%라고 보셨으면 돼요. 성장률이 0%였는데 리쇼어링, 데이터 센터, 최근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가 한 3에서 5%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송배전 전력기기들 당연히 필요해지겠죠. 그러니까 20년 만의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0년 만의 사이클 사실 작년부터 피크아웃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고점에 대한 포인트를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지표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 동향입니다. 결국 이 변압기를 누가 사냐? 그 주체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 네.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들이 캐펙스를 올리냐 내리냐인데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고 송배전망도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분기마다 계속해서 캐펙스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 동향. 두 번째는 프레드라는 이제 통계기관에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 전력기기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전력기기를 신규 주문을 얼마나 내놓냐 네. 이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제조업체들의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전고점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 리쇼어링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미국 우선주의는 유지가 될 거잖아요. 예. 미국에 계속 공장은 지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전력기기 주문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수요단의 하나 지표, 공급단의 또 하나 지표 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은 좋지만 또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체크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전력기기 탑픽은 누군가요? 제가 4개 종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인데 네. 가장 마지막인 일진전기를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데요. 예. 사실 시가총액으로 봤었을 때는 4개 기업 중에서 가장 작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물론 확장기는 맞는데 완전 초여름은 아니잖아요. 네. 약간 이제 중반부로 넘어서게 되면은 사실은 1등급 기업보다는 세컨티어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기업들은 이미 수주 잔고가 많이 차 있다 보니까 더 수주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주문을 받은 만큼 더 올라갈 길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홍성 제2공장이 가장 강력한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감이 거의 5년치가 다 차 있는데 네. 공장 완공이 되면은 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진전기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네, 있습니다. 탑픽으로 제시드립니다. 네, 남인식 연구원님의 최애 일진전기 기억하겠고요. 이 전력 수요가 계속 많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시장에서는 계속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시세까지 맞물리고 있는 원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원전 우리 3배 더 늘릴 거야. 이거 트럼프도 동참할 거라고 보시는지와 빅테크도 그러면 MS에 이어서 이제 다른 기업들까지 같이 동참하는 움직임으로 기대하고 계시는지. 네, 맞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다 선호하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공화당이 조금 더 선호하는 기조는 있기는 한데 네. 어쨌건 둘 다 호의적이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원전 진흥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무너진 미국의 원전 공급망을 재건을 하겠다.
라는 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가 전통 원전,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SMR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원전 종목 역시도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 보세요? 원전은? 근데 아직 커버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종목을 언급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섹터 분위기 읽어가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신재생 제가 훑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타격 불가피하겠죠. 여기에 여파는 어느 정도까지 미칠까요? 아무래도 태양광이랑 풍력도 같이 커버하고 있는데 네. 두 개 다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바이든 정권에서 ESG 펀드 올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두 개 풍력이랑 태양광 놓고 보면은 그나마 좀 태양광 쪽이 밸류에이션 그나마 낫다. 매력도가 그나마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